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여러분과 같이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백인이면 백인, 각양각색의 대답이 있겠지만 그 대답들의 공통 분모를 뽑아보면 행복 두 글자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하여 태어났고 행복해지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72살인데요. 이분이 평생 행복을 연구해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느냐 하면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반대로 그 하버드 대학생하고 정반대쪽에 있는 빈민가 청년들, 양쪽을 무려 85년 동안이나 2,000명을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85년 전이면 1938년 이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버드 재학생 빈민 청년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후손까지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명예로운 자리까지 올랐느냐 아닌가, 얼마나 그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제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월딩어 교수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재학생과 보스턴 빈민가 청년들 중에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됐을까? 행복과 건강. 우리의 방대한 과학적 연구의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인생에 있어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짐작은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여기에 크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연구는 미국은 물론이러니와 세계적으로도 인간의 삶에 대한 가장 오래된 최장기 연구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월딩어 교수는 그 네 번째 책임자예요. 거의 종신직처럼 쭉 이어져 오는 네 번째 책임자. 월딩어 교수는 이 연구를 벌써 21년째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 월딩어 교수의 얘기를 계속 좀 들어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의지할 만한 관계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질적인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의지할 수 있는 관계, 따뜻한 관계, 이 관계가 행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50대 때 인간 관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80대에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50대 때 콜레스테롤 수치도 70대, 80대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성 등 성격적 기질도 30대 땐 성공에 영향을 미쳤지만 노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기가 막힌 말인데요. 외로움은 그리고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술과 담배만큼 건강에 해로웠다. 원치 않은 고립에 빠진 이들은 중년에 신체 건강 지수가 급격히 저하되고 뇌 기능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마 이런 것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버드대 의대 팀들이 지난 85년 동안 2,000명을 상대로 그 자손들까지 쭉 추적 관찰을 해온 결과라는 점 때문에 더욱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국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교육열도 강하고 성취욕도 높다. 그러나 교육 수준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다만 아동기 때 가족과의 관계가 80대까지 생애 전반에 행복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서울대를 꿈꾼다지만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는 행복과 관련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살 곳.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집이 됐든 또는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아무튼 살 곳이 정해져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끼니 걱정 안 하고 가까운 곳에 의료 서비스가 있다면 그 이상 돈은 행복과 관련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2030 청년들의 수가 최근 4년 동안에 50%나 급증을 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한국은 참 교육열 높고 대학마다 다 서열이 정해져 있고 모두가 스카이 대학에 가고 싶어하고 그러지만 이 월딩어 교수 말에 따르면 이러한 학벌은 행복과 관련이 없다.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명확한 결론이었다. 돈도 명예도 인생의 종착점인 노년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못했다. 행복의 열쇠에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임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차례 과학적으로 여러 차례 그냥 어느 개인의 경험 또는 뭐 친구들과의 그냥 공감대 이런 게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여러 차례 증명됐다. 그래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가족 그리고 친구들, 가족 친구들, 직장 동료도 옛 직장 동료도 좋고 아무튼 시간과 에너지를 가족과 친구에게 투자해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다. 취미생활도 좋고 뭐 따로 자기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고 뭔가 한 가지 일에 열심히 매달리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중에서 으뜸은 가족하고 친구에게 당신의 시간을 몽땅 다 써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것까지 다 써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복과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란 어떤 것입니까? 월딩어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자신을 숨길 필요 없이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 라고 느끼는 관계다. 내가 뭐 거짓말로 내가 우리 아이들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이런 것을 과장할 필요 없이 그냥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따뜻한 관계다. 또 상대방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라고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녀에게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다. 연구 결과 아동기 가족과의 관계는 70대, 80대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또 기자가 물어봅니다. 좋은 관계는 주로 결혼에서 오는 것인가? 월딩어 교수의 대답입니다. 아니다. 배우자도 좋고 형제 자매도 좋고 자녀와의 관계도 좋고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좋고 직장 동료 등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관계든 의미가 있다. 또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도 이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된다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 방송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고 다른 시청자들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거기에 다른 댓글을 함께 달아주시고 이런 관계, 이 커뮤니티 이것도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와 명예를 얻고 성공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가? 그랬더니 월딩어 교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살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부터는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미국을 기준으로 삼아 보면 연간 수입 7만 5천 달러 이상부터 돈과 행복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 그러면서 바쁘다는 핑계에 대고 잊어버리고 지냈던 사람들하고 더 연락을 자주 취하고 더 자주 모이고 이러기를 권했습니다. 이제 이 연구는 그 2,000명을 상대로 85년 동안 진행되었던 연구는 2년마다 설문조사도 하고 5년 단위로 신체 건강을 직접 측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심층 면접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친구분들하고 이런 농담 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다 똑같다 이런 농담인데 비속어가 하나 섞여 있는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맛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40살만 돼봐 배운 년이나 못 배운 년이나 똑같아. 50살만 돼봐 이쁜 년이나 안 이쁜 년이나 똑같아. 60살만 돼봐 자식 잘 둔 년이나 못 둔 년이나 똑같아. 70살만 돼봐 서방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똑같아. 80살만 돼봐 돈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똑같아. 90살만 돼봐 산에 누운 년이나 집에 누운 년이나 똑같아.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이렇게 말해도 똑같을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농담을 만들고 친구들과 나누셨던 분들은 지금 하버드대 월딩어 교수가 말하는 그 지혜를 진즉 터득하고 계셨던 분들인 겁니다. 네. 그래서 돈이 있으나 없으나 명예가 있으나 없으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아니거나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거나 말거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 비슷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뭐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다고 말한 것 중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좋은 친구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꾸밀 필요 없는 친구,
그냥 내가 나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행복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여도 좋고 가족 관계여도 좋고 자녀하고 관계여도 좋고 옛 직장 동료여도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이미 이런 농담으로 그 진리를 사실은 알고 있었던 셈인데 이번에 하버드 대학의 이 월딩어 교수 72살 지난 85년 동안 하버드 대학이 연구해왔던 그 2,000명의 연구 대상을 자손들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과학적으로 여러 차례 증명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주변에 아무쪼록 좋은 분들과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